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치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바르게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하면 세상 하유와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회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입니다. 오늘은 이 인편 13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읽어보니까 요즘 정치 형태를 봤을 때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할 그런 문장인 것 같네요. 공자는 그 당시에 군자나 대부들이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기본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정치를 할 때 항상 예절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이 인편에서도 이 예절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문장이 요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능히 예양으로 위국호에 하유며 불능이 예양으로 위국하면 열애하리요. 그런 내용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다. 능히 애와 양으로 위국호면 위국호에 위자는 위는 뭐 위하다 하다라는 보다는 뭐 정치하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라를 다스리다, 정치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양에는 뭐냐면 예는 예절을 의미겠죠, 그렇죠? 양은 겸양으로 뭐 사양지심, 겸양, 겸손 그런 의미잖아요. 겸손. 양은 예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만약에 다스린다면 하유며 하자는 어찌 하자인데 아마 요 말은 글자가 생략된 것 같아요. 뭐가 나냐면 한한 지유라고 그런 생각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즉 군자나 대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만약에 애와 또 요 뒤에 뭐 글자가 생략됐던 말도 하면 말이 또 편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능히 애절과 겸양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뭐뭐 한다면 정치에 하유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뭐 이 위를 뭐 그냥 다스린다 의미를 풀이하면 당연히 정치가 생략된 의미로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뭐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사에 정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불능이 예양으로 불능하지 아니한다면 예와 애절과 양보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불능의 마음으로 위국한다면 즉 애절과 양보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런 것으로 위국하면 열애하리요. 애절과 같은 것이 있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는 뭐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뭐 애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절이 반드시 있는데 그렇게 애절을 갖다 쓰지 아니하고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런 애절이 있었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시 또 최근에 정치 어떤 형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이제 국회
국회 선진화법에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 있죠. 이제 모든 법을 통과하려면 마지막에 이제 이 법사위가 이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 통과되려면 어떤 논란이 되는 법은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이제 법이 통과되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6명이 돼야 되거든요.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해야, 즉 가반수, 딱 가반수가 아니라 가반수면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반수 초과를 해야, 즉 4명이 찬성을 해야만 이제 그 법이 법사위에 이제 통과하도록, 그리고 이제 뭐 본회도 상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4명, 그래서 4명이 통과하려고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당 3명 있어야 되고, 야당 이제 2명하고 무소속이 이제 이렇게 1명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이제 6명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뭐 검수완박법이라고 일명 검수완박법, 즉 검사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런 제도를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를 하다 보니, 그러면 무소속도 옛날에 보면 양영자 의원이 자기도 반대를 한다 하니까 이 무소속 1명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양영자 옛날 무소속 의원도 뭐 자기가 찬성 안 한다 하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 다른 사람을 뭐 민주당에서 탈당을 시켜가지고, 뭐 민형배 의원인가요? 그분이 탈당시키기 무소속으로 해서 이 무소속과 요 4명이 합해서 이제 통과되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논란이 되는 법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뭔가 정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협치를 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소속으로 자기네 당 소속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같이 얘같이 협치하라고 만든 제도를 협치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례를 갖고 이해를 하면, 즉 여기 불능이 애양, 애절과 겸손의 양, 사양, 겸양의 마음으로 법량으로 위국하지 않냐는 그런 열애하, 그러한 애절이 있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요 열애하는 옛날에 뭐 8.1편 제3장 그거잖아요. 거기도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사람이 인이 없으면 어질지 않냐면 열애하, 애절이 있어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제가 해석해드린 바인데, 바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야 될 건가? 이건 정치에 관계되는 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예절도 중요하고, 이 예절이나 양이나 거의 뭐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양보, 겸손은 겸손하는 방법이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말 그대로 상대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거거든요. 저는 가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남는 시간에 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유튜브를 보면 요즘 뭐 법사위에 관계되는 거 가끔 자주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요즘 국정감사 시대 때 야단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국회의원들이 의사일정반을 통해서 막 얘기하면 상대당 뭐 의원들이 뭐 삿대질하면, 아니 뭐 당신이 같은 뭐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고 뭐 사과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병폐가 상대를 인정을 못해. 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을 안 하고 그렇게 이 존중하는 방법이 겸손이고 겸손하는 방법이 바로 인정이거든요. 존중과 존중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이제 겸손하는 방법이고 겸손하는 방법이 이제 요 인정이거든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겸손 존중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처럼 상대를 존중, 상대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니는 나고 나는 나다고. 최근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위원회에서도 뭐 상대 국회의원이 이제 여기 현재를 따지면 뭐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렇게 서로 대립을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립될 때 A 의원과 B 의원이 A 의원은 이 당시 과거에 군 시절 할 때 여단장이었대. 여단장은 뭐 별이 2개인가요? 별이 하나인가 2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 대대장인가 그럴 때요. 대대장은 뭐 중령급인가요? 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 같이 국회의원 되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 말이야. 지금 똑같은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과거에 어떤 계급을 따져보면 내가 여단장했고 니는 그 10년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렇게 예의를 모르냐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 다 같은 국회의원이 왜 날 존중 안 해주냐고 뭐 그렇게 또 이거는 과거를 생각 못하냐고 뭐 우스운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를 할 때 바로 요 상대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정이란 말은 상대를 존중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이 주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을 인정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말 그대로 하유야 어떤 하는 진료라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 거죠. 항상 국민을 도리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상대도 뭐 우스갯소리 하나 보면 우리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할 때 부부 관계도 보면 과거에는 뭐 서로 상대를 존칭을 썼잖아요. 요즘은 뭐 말을 서로 놓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 서로 상대를 존중할 말들 존댓말을 쓰면 존댓말 쓰는 부부는 치고 그렇게 뭐 아웅다웅 다투는 부부는 별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서로 막말하니까 이렇게 다투는데 아무튼 이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정치를 잘 하려면 이제 저는 어떤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지혜로서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애절만과 겸양의 이 마음이거든요. 참 이 지혜로서 잘 해야 됩니다. 뭐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뭐 건불신념 비슷한 얘기로 뭐 총괄로 힘으로 일어난 정치는 힘으로 망한다고 얘기를 등등 하는데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니까 이제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을 있었을 때 요즘 뭐 국민들은 많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시켜놓이 하려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실망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입법부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입법부에서 뭐 사사건건 수가 많다고 이렇게 행정부를 자꾸 견제를 심하다 보니까 뭐 행정부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뜻은 뭘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말한 공작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힘으로서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다음 선거 때 이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당의 소속이지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 거로 생각하고 국민 입장에서 항상 정치를 한다면 다음 선거 때 어려움이 없이 잘 당선될 것 같은데 오로지 그렇게 자기의 힘만 믿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과연 힘을 보태줄까 참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000년 뭐 과거에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얘기가 오늘 현대까지 많이 틀리기 전에 그걸 응용을 해서 정치를 할 때는 항상 어떤 힘을 하는 것보다도 공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구한다. 즉 능히 애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 시켜가 있어요. 이 지혜로서 정치를 한다면 위구한다면 하유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아무 어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직장에 내서나 이 상사들이 또 종업원들이나 일을 할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해서 그런 능력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세상을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그 힘을 돈을 어떻게 잘 쓸 건가, 지혜롭게 잘 쓸 건가, 조직에서 그런 조직 힘을 어떻게 잘 쓸 건가, 그렇게 하면 이 공자가 말한 어떤 어려움도 없지 않겠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최근에도 자꾸 누가 상담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식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착하게 좀 하지 마라. 좀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하면 어려움이 없지만 착하게만 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유튜브 방송 듣는 분들도 항상 그 맹심을 하십시오. 착하게 하지 말고 좀 바르게 지혜롭게 어떤 걸 풀어라. 만약에 그렇게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 자기 멘토나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이와 같이 뭐 해운 컨설팅이나 좀 어떤 그런 분들한테 뭐 목사 여러분들께서는 뭐 가까이 종교 갖고 계신 분은 목사나 뭐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지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힘들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50대, 60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울증. 왜 그래? 왜 우울증이 오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30, 40대 힘만 갖고 있는 거 보고 50대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려 하니까 힘은 딸리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탄이 오냐. 한탄스러우면 어떻게 해? 그럼 우울증이 뭐 오잖아요. 내 다리가 사지육신이 전에는 잘 걸었는데 요즘 못 걷는다 그러면 힘이 딸리면 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지나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돼? 힘으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나는 내 삶이 행복하고 웃을 일이 있지. 안 그러면 자꾸 한탄을 스럽고 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인편 13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세상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치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바르게 지혜롭게 해라. 애절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세상 하유와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